일단 이 부분이 표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맞. 그다음 16페이지. 16페이지에서 이 otherwise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이러한 그렇지 않으면 멋있었을 아름다울 사람이 이 그렇지 않으면이 문맥상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적어봐.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웠을 사람. 뭐 하지 않으면 아름다웠을 사람인 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러한 과정이랑 어떠한 과정일까? 이러한 과정 동안에 너의 뇌라는 것은 조합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대의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 17페이지. 17페이지에서 일단 저번 시간에 나왔던 그 다음에 숙제로 고민해보라고 했던 게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거든? 그쵸? 우리 항상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니까 실제로 수능 기출이기도 하고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것을 찾는 게 근데 이게 해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것이 위에서 두 번째 줄 that is what 그것이 화가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래. 그럼 그것이 뭘까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successfully 성공적이랍니다. 만약에 그가 competent 유능한 화가라면 at producing 만들어내는데 영어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뭐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하다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유추할 수 있는 모든 게 생략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아. 여기 어떤 표현이 생략돼 있어. 근데 이거는 답을 맞춰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한번 유추를 해봐라. 너네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구조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거든. 구조랑 내용을 봤을 때 어떤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건지 한번 시도해봐. 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한번 시도는 해봐라. 그러니까 생략되어 있는 거야. 왜냐면 유추해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그 다음 오른쪽 답의 근거가 뭐냐. 답 근거를 어디로 찾아야 되냐. 일단 구조로 봤을 때 such critics 그러한 비평가들 있잖아. critic은 이제 비평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비평가인데 여기에 걸리는 동사는 뭘까 얘들아? 인보크죠. 그러면 그러한 비평가가 어떠한 비평가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인터넷을 왜 스위스 치즈로 표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한 비평가가 어떠한 비평가인지를 유추해보고 이 스위스 치즈라는 게 구멍으로 꽉 차있는 스위스 치즈라는 게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지를 한번 한글로 써봐. 그게 일단 질문. 너네가 질문을 한 것 중에 그쵸 같이 고민해볼 질문이고 그 다음 위에서부터 보면 이러한 비평가는 어떠한 비평가일까? These critics가 어떠한 비평가인지 혹은 these critics로 지칭되는 게 앞문장에서 앞에서 표현이 됐으니까 these라고 다시 한번 지칭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그 다음 여기 있죠. 등위 접속사 OR로 병렬되는 거.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 찾을 수 있잖아. 얘들아 OR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야? 오른쪽에 있는 도우즈랑 왼쪽에 있는 도우즈 이 두 개거든?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단수계, 복수계. 복수
복수명사로 복원시키세요. 그러면 해석상 어떤 걸 지칭하는지, 도우즈가 지칭하는 거, 구조와 해석을 봤을 때 요다가 나오죠. 요다. 이거는 맞출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엔티티라는 표현이 꽤 나오거든. 실체, 개체, 존재 뜻은 알아. 근데 와닿지가 않거든. 이게 또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이 원 엔티티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봐. 그 다음에 우리 구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거든. 위에서 세 번째 줄에 only 보여요? only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주어 시현이 찾아왔니? only by drawing out of everyone 있잖아. 나 이거 되게 여러 번 봤어. 이 문장을. 이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뭐야? 그쵸? can 뒤에 있는 we야. 그 다음에 can, achieve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도치되어 있잖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 only라는 부정어구 강조 표현이 나온 거죠. 부정어를 강조하는 표현이 문장 맨 앞으로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중괄호로 묶어주기로 했잖아. 근데 only만 묶는 게 아니라 수식해주는 것까지 묶어줘야 되거든. 그럼 어디까지 묶어야 돼? 얘 뷰까지 묶어야죠. 이렇게.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걸까? 일단은 by ing는 갑이랑 현식이만 알면 되거든. 이거 해석하는 방법.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야. 방법이거든. 뭐뭐 함으로써 방법인데 얘들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구조가? 끌어냄으로써 out of everyone their point of view.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석이랑 구조로 천천히 봤을 때 drawing의 목적어가 어디 있는 거야? draw on이 무엇에 의존하다, 이용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근데 여기선 타동사로 쓰인 거야. 타동사라 하면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걸 타동사라고 하는데 drawing의 목적어를 뭘로 보면은 얘가 구조가 해결돼. out of everyone을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동그라미. 그럼 목적어가 뭐야? their point of view가 목적어야. 목적어. 응? 구조 보여? 끌어냄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관점을 끌어냄으로써. 그쵸?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관점을 끌어낸다는 이거를 강조해주고 싶었네.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 최선의 가장 대담한 그 답변이라는 걸. 구조 이해되죠? 이 정도는 볼 수 있잖아. 너무 많이 봤으니까 강조 표현은. 구조는 그럼 이해했고. 질문할게. 이거 말고는 여기에서는 없네요. 이게 답 근거를 어디로 쳐야 되냐는 그 질문이 있었거든. 이거는 같이 한번 보면서 고민 알려줄게요. 그 다음 이거는 지문을 2분할 해보세요. 2분할 어디에서 나눠야 될지.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질문. aspiration. 그러한 염원이 어떠한 염원을 의미하는 건지 써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단 친구들은 그 수능 완성 단어 시험이랑 누적 단어 시험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보면은 밑줄 친 그 작은 독방울 that little drop of poison. 그쵸? 근데 이거 심지어 벌이 넣는데 꿀에
근데 왜 넣냐면은 그것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벌들이 넣는 그 독 한 방울, 그 작은 방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각 액터, 배우들 있잖아? 이야기에서 배우들이 기여를 해야 한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해야 된대.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근데 가끔씩 캐릭터들이 단순히 필러, 채우기만 한대. 기여를 하지 않는 것들도 있나봐.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 Can they? 그것들이 비컷, 잘릴 수도 있을까? 혹은 통합될 수도 있을까? With another? 여기서 another 뒤쪽에 생략된 건 뭘까? 뭐예요? 캐릭터죠. they가 지칭하는 게 문장의 대명사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앞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they가 지칭하는 건 앞문장의 캐릭터거든.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이 기여를 해야 하는데 채우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 캐릭터들이 제거되거나 혹은 다른 캐릭터와 통합이 될 수 있을까? 이 맥락을 이해했을 때 first time writers가 이제 이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 first time은 처음으로 해보는이라 처음으로 해보는. 그러니까 여기서 문맥상으로는 초보의 이렇게 해석돼 있거든. 그러니까 글을 처음 써보는 사람 있잖아. 작가인데 첫 작품이야. 처음으로 해보는 초보의 작가들이 가끔씩 have twin, 쌍둥이를 갖고 있답니다. 동격, 두 명의 형제. 오알이 꼭 또는이 아니라 동격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거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파악해요? 해석을 해야 돼. 해석. 쌍둥이, 즉 두 명의 형제, 즉. 그리고 그들은 be reduced to 하면 무엇으로 축약되다라는 뜻이 있거든. 감소되는 게 아니라 축약되는 거야. 축소. 합쳐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수능의 선택지 표현으로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 모의고사든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감소되는 게 아니구나. 축약되는 거구나. 글을 처음 써보는 작가들은 자주 쌍둥이를 갖기도 하는데 두 명의 형제래. 그리고 그 쌍둥이 형제들은 하나로 축약될 수도 있대. Double the complexity, 두 배의 복잡성을 가진 채로. 응? 결국에는 초보 작가들은 글을 쓸 때 비슷한 등장인물 두 명을 보통은 이렇게 나오게 되나봐, 이야기에. 근데 그 두 개의 캐릭터를 하나로 합치잖아? 그럼 복잡성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되냐? 굳이 두 개의 캐릭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로, 그 특성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등장인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캐릭터가 어때? 복잡성이 올라간다. 두 배가 된다. 입체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Putting more than one function or role, 하나의 기능이나 역할을 추가함으로써 하나의 캐릭터의 기능이나 역할을 한 개 이상 추가해. 그럼으로써 뭐가 가능해? 그것들을 만드는 게 가능하답니다. That much more interesting. 그렇게나 훨씬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응?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각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실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해야죠. 맥락상. 각 사람들은 일부 universally, 너무 중요한 단어죠.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대. 우리 다 특징들을 갖고 있잖아. 보편적인 특징들. 근데 이게 provide A with B, 그 독자들에게는 뭐를 제공해? 알아봄의 충격을 제공하는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얘들아, 의문스럽지 않아? 보편적인 특징인데 왜 독자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걸까? 공감돼서. 아, 저 캐릭터도 나와 비슷하구나. 그래서 공감이 돼서 지금 놀라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공감에 대한 놀라움. 공감에 대한 놀라움을 얘기하는 거야.
아, 나도 저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저 캐릭터도 부끄러움이 있구나 알아보고 놀라워하는 거죠. 충격받는다는 게 꼭 부정적인 건 아니니까 공감이 돼서 놀랍다. 괄호는 넘어갈게. 실제로 모의고사 읽을 때도 수능 볼 때도 긴 쭉대기나 괄호 안에 쓰여진 거 나는 보통 안 읽거든.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이것까지 읽는데 맥락이 이해가 안 되면은 넘어가. 그냥 굳이 다 읽지 않아 글을. 맥락이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이해가 안 되면은 괄호 안이나 그 콜론 그 대시 안에 있는 것까지 읽어라. 얘들아, 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을 보편적인 특성도 갖고 있지만 가장 성공적인 캐릭터는 예측 가능하면 안 돼. 보편적이면 안 돼.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예측 가능하면 안 돼. 캐릭터들이 매력이 있으려면 성공한다는 거는 맥락상 성공한다는 건 대학에 가는 게 아니잖아.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독자들에게 몰입감을 주려면 예측이 불가능해야 된다는 말이야. 성공한다는 것도 맥락상 의미가 다양해져. 여기에서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을 몰입시키는 힘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페이는 여기에서 이득이 되다. 이득이 되다. 이득이 된답니다. 뭐 하는 게 이득이 되냐면 여기에서 이투 가주어 진주어 너무 명백한 건 이제 표시 안 할게. 가주어 진주어 헷갈릴 만한 것만 표시할게. 뭐가 이득이 될 수가 있냐면 여기서 해부는 너무 지겹게도 사역동사죠. 어떤 사람이 역시나 사람은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죠. 문맥상 어떤 사람이 상충하게 have 만드는 것이 이득이 된다. 무엇과 상충하는 거냐면은 그 개인적인 특징과 그나 그녀가 부여받은 얘들아 여기서 he or she는 누구 지칭하는지 알지? he or she가 지칭하는 건 뭐야? 바로 그 사람 이 사람 지칭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때? 성공적인 캐릭터는 어때? 선해 보여. 근데 사실 마음속 이야기가 독백으로 나오면 되게 악한 부분도 있어. 약한 부분도 있어. 이런 거를 우리 상충하는 특징이라고 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화 선생님이 되게 엄격해 보이는데 친구들이랑 지낼 땐 아이 같아. 상충하는 모습. 이런 게 있어야지 캐릭터가 매력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특히나 사실이야. 대부분의 sympathetic, 되게 공감적이고 영웅적인 크리에이션, 창작물 혹은 캐릭터 문맥상 이런 것의 사실인데 그것들은 즉 이런 공감이 되고 영웅적인 캐릭터들은 그 작은 독 방울 한 방울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벌들이 넣어. 그 꿀에 넣어. 왜 넣냐면 그것이 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것이 지칭하는 거는 명백히 이 꿀에 해당하는 거고. 되냐? it은 여기에서 구조상 의미상의 주어잖아. 얘들아 무엇의 의미상의 주어야? 고잉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것이 꿀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독 한 방울이라는 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모를 얘기하는 거잖아.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상충되는 그 특징. 그냥 답을 몇 번? 3번으로 그러죠. contradictory, 상충하는 특징. 근데 이게 뭐해? 그것들을 engaging, 매력적이고 compelling, 흥미진진하게 유지시키는 상충하는 특징. 답 근 거는 바로 여기죠. 여기. 어떤 사람이 개인적 특성과 상충하도록 만든다. 그나 그녀가 받은 것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문맥상 이 독 한 방울 있잖아. 약하거나 악한 특성 혹은 뭐 결핍 이 정도로 적어 놓을게. 왜냐면 앞에서 이미 얘기했잖아. 공감이 되고 영웅적인 캐릭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결핍이나
약하거나 악한 특성이 들어가면 되겠죠. 요즘 영화나 드라마 봐도 주인공이 항상 착하고 정의롭진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것과 좀 반대되는 결핍이나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이 같이 혼합되어 있어야 된다. 초보 작가들은 근데 그런데 많이 실패한다. 두 캐릭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는데 그 두 캐릭터를 하나로 합치면 됐는데 콩쥐 팥쥐에서도 콩쥐 팥쥐를 합치는 거야. 그럼 캐릭터가 되게 재밌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2번 otherwise가 의미하는 게 뭐냐. 브랜드는 마케팅과 관련된 질문에서 항상 자주 출제되는데 얘들아 너네 어떤 브랜드를 한번 떠올려봐. 너네가 좋아하는 브랜드? 브랜드라는 건 경험의 모음이래. 근데 이 너네가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경험을 하잖아. 예를 들어 가장 대중적인 나이키라고 생각할게. 나이키 매장에 가, 나이키 팝업에 가. 너네가 좋아하는 낭만곰 작귀? 뭐죠? 먼작귀. 먼작귀 뜻이 뭐야? 먼지같이 작은 귀야? 먼작귀 이런 거 지나칠게요. 제가 알아볼게요. 또 헛소리가 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그쵸? 그 먼작귀, 낭만고 이런 거 너네 경험해서 좋은 거잖아. 영상에서 보고 맨날 SNS에서 보고 그러니까 실제 팝업에 찾아가는 것처럼 결국 브랜드, 캐릭터라는 건 경험의 모음이구나. 이런 경험이라는 게 뭐를 형성해? 퍼스나, 인격. 너네의 정신 속의 인격을 형성하죠. 먼작귀 귀여워. 먼작귀 멍청해. 이런 인격을 형성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어때? 익숙하면 좋아져. 익숙하면 좋아진다. 친숙하면 좋아져. 그쵸? 그럼 상상해봐. 너가 셋업 오너 블라인드 데이트 하면은 얘 소개팅을 주선하다. 소개팅을 주선하다. 근데 여기에선 지금 수동태잖아. be set. 너가 소개팅을 주선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봐. 이 사람 지금 예시 들어주려고 하는 SS. How critical. critical은 중요한이란 뜻도 있는데 비판적이란 뜻도 있으니까 얼마나 비판적일 거니. 너가 그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 있죠. 그들이 얘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평가되겠죠. 27학번 돼가지고 소개팅 나갔어. 그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 평가하죠. 너네. 그 다음에 어떻게? 텔라이트. 점수화되는 거죠. 짜증나게 하는 후루룩 마시는 소리 있잖아. 수프 후루룩 마시는 소리 앞에서 쩝쩝충이야. 쩝쩝충. 쩝쩝대. 그럼 어때? 충분해. 이러한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사람을 그 거절 무더기에 넣기에 충분하답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은 뭐를 의미할까? 문맥상 얘들아. 수프를 소리내어 먹지 않으면. 수프를 소리내어 먹지 않으면 아름다웠을 사람을 거절의 무더기에 영원히 위치시켜버리기에 충분하다. 그 소리만으로도. 얘들아 우리 이제 결혼한 거야? 너 결혼했어? 여기서 닫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너의 파트너가 similarly 비슷하게 짜증나는 그 수프 슬러프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얘들아 이 제출할 때냐? 이혼 서류 제출할 때야? 아마도 아니라는 거야. 이 부분을 이제 답근거로 골랐어야죠. 이 부분 파트너가 비슷하게 짜증나는 소리 낸다? 그러면 이혼 서류네? 아니잖아. 도대체 왜 그럴까?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내가 결혼한 사람 같은 행동을 했는데 왜 우리는 반응이 다를까? 그것도 브랜드와 마찬가지다. 너가 처음으로 그것들을 만나면 데미지 칭하는 건 브랜드로 연결시켜 놓을게. 너는 on high alert, 경계성이 높아지죠. defenses, 너의 방어 기제라는 게 높죠. 그래서 너는 준비를 해. 뭐 할 준비를 하냐면은 그들이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준비태세랍니다.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것도 역시나 브랜드다. 혹시나 복습할 때 헷갈릴까봐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 이거 지칭하는 건 전부 다 브랜드야. 하늘색으로 표시한 거. 근데 그 브랜드들이 하는 어떤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은 너가 범주화하도록 허용한대. 카테고라이즈. 그것들을 그쵸? 영웅이나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처음에 브랜드를 만나면은 히어로, 좋은 것인지 빵점짜리인지를 분류하는 것을 할 어떤 것을 할 동안 우린 기다린다. 이러한 과정 동안 너의 뇌라는 것은 조합이라는 걸 사용한답니다. 무의식적인 subconscious, 그 다음에 의식적인 기술의 조합을 활용한다. 그 브랜드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라는 건 앞문장에서 유추하건데 뭐라고 쓰면 될까, 세원아? 어떠한 과정 동안 우리는 무의식과 의식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걸까? 브랜드를 처음 접할 때 방어적인 태도로 평가하는 거죠. 그쵸? 브랜드를 처음 만날 때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평가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브랜드에 대한 호불호 분류라고 할게. 호, 불호. 호는 히어로, 불호는 지루. 이거 얘기하는 거다. 브랜드에 대한 호불호 분류. 호불호 분류. 처음 만난 브랜드가 어떤지를 평가할 때 우리는 무의식과 의식을 전부 다 사용한다. 근데 일단 대의가 지칭하는 건 계속 브랜드죠. 그 브랜드들이 평가의 페이즈, 단계를 통과했어. 그 다음에 트랜지션드, 뭘로 지금 전환된 거야? 이미 알려진, or 심지어는 더 낫거나 가장 좋은 브랜드로 전환이 된다. 결혼한 거죠 이제. 그러면 그것들은 어때? 수프를 소리내어 마실지도 모르지. 대의가 지칭하는 건 브랜드야. 브랜드 똑같이 일관되게 from time to time 가끔씩. 근데 여전히 어때? 10점 만점이다. 이게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라이트는 관점, 긍정적인 관점으로 여겨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답근 거는 이 부분에 적고 가장 이 지문의 핵심은 이거야. 이게 주제문이야 사실상. 익숙해지면, 친숙해지면 뭔 짓을 해도 좋아진다. 그렇게 싫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 이 3번 지문은 부분적으로 볼게. 이 and 사이로 생략된 표현이랑 답근 거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초상화, portrait. 이거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 representation. 이게 단어 뜻만 사실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심상적으로 얘는 나는 representation이 나오면 보통은 표현, 묘사, 재현, 표상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 representation, 표현, 묘사, 재현, 표상. 얘들아 초상화라는 건 표현 워크 작품이잖아. 페이트론 그 예술의 후원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페이트론 단골 후원자. 후원자가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유사성. 내 초상화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후원한 사람, 요청한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라이크네스, 유사성이거든. 그리고 그것은 그 화가가 목표로 하는 거래. 얘들아 여기서 대시 의미하는 건 뭐야? 바로 그 충분한 유사성. 그거는 화가가 목표로 하는 거고, 그리고 성공적일 것이랍니다. 그는 화가죠. 만약에 그가 유능한 화가라면. 여기에 생략된 거 혹시 뭐라고 썼니? 성은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다시 안 들려. 그 충분한 유사성은 그 화가가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화가는 성공적으로 목표한다. 성공적으로 목표한다. 아연이?
뭐라고 썼냐? 얘들아 성공적으로 뭐 한다는 걸까? 일단 해석상 뭐라고 해석돼? 성공적으로. 그쵸? 만든다가 나와야지. 성공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페인터는 영어는 뭐를 싫어해? 반복을 싫어. 영어 반복 싫어. He does so. 이렇게 갈게. 그는 성공적으로 그렇게 한다. 즉 그림을 그려낸다. 유능하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 근데 얘들아, 예술작품에서 초상화의 한계는 뭘까? 여기서 나오길. 그 초상화에서 앉아있던 사람이 어때? 죽고 사라지면 어때? 우리는 유사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 우리 스스로는. 그게 한계야. 얼마나 유사하느냐가 가치가 되는데 거기 초상화의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평가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이 벗 뒤쪽으로.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이 여기 또 나오잖아. 여기에 쳤니? 니는 다 끈 거? 어떤 방법도 없다. 구분할 좋은 폴트레이트과 나쁜 폴트레이트를. 근데 일단 그 앉아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문맥상 그는, 즉 초상화를 구매하지 않는 그 예술 수집가는 매우 좋은 스톡브로커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3번. 그는 흥미를 보여주지 않는다. 예술에서. 근데 어떤 예술이냐면은 평가될 수 없는, 그쵸?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작품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꾼 건 이렇게 쳤을 거고. 그 다음 4번. 이거 모의고사에서 순서 배열의 토픽으로 나왔는데 이거 표현은 그냥 외워놔. 잊혀질 권리가 아니라 잊힐 권리라고 외워. 그냥 잊힐 권리야. 투부정사의 수동태가 지금 right를 수식해주는 거거든. forget은 있다잖아. 그러니까 잊힐 권리. 잊힐 권리. 덩어리로 외워라. 가끔 나온다. 법적 용어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중에. 놀랍지 않게 잊힐 권리라는 것은 인텐스, 강렬한 논란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데, 일부는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 정보라는 게 널리 이용 가능해야지 모든 사람에게. 일단 그것이 공적 장소로 들어오면, 예를 들면 웹사이트 같은. 근데 어려워. 뭐가 어려운 줄 알아? 결정하는 게 어려워. 언제 정보라는 게 충분히 창피하게 하는 걸까? 정보라는 게 언제 충분히 민망한 걸까? 여기에서는 언제라고 해석되니까 네모? 혹은 언제 그것이 contemporary도 되게 까다로운 형용사잖아. 현대이라는 뜻도 있거든? 현대라는 거는 지금을 얘기하는 거잖아. 현대이라는 건. 근데 동시대이라는 뜻도 있잖아. 아니, 당대의. 당대이라고 쓸게. 당대라는 거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에서 해당되는 시점을 당대라고 하죠. 당대. 조선시대 그 당대에는 신분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맥락상 적절하게 해석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죠? 얘들아, 정보라는 게 널리 이용 가능해야 되는데 근데 어렵대. 언제 정보라는 게 부끄럽고 되게 다른 사람을 당혹시키고 그 다음에 언제 당대의 관련성을 잃게 되는지. 관련성을 잃게 되면 이제 없어져도 되는 거잖아. 관련성을 잃게 되면 delisting, 별표 단어, 제거. 이러한 제거에 대한 비판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보 있죠. 신사의 오래된 빚에 대한 정보라는 게, 그러니까 오래전에 저지른 죄에 대한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응? 그 신사의 오래된 빚에 대한 정보라는 게 매우 유용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한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역시나 다시 한번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 주어. 누군가가 동명사. contemplating. 숙고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뭐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새로운 대출금을, 그쵸, 제공할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데 있어서
오래된 사람의 잘못을, 오래전에 저지른 잘못을 얘기하는 거야. 이 오래된 빚이라는 것, 예전의 빚이라는 것. 이 사람이 예전에 저지른 잘못을 알아야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줄까 말까 고민할 때 참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러한 비평가들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 제거를 반대할까 찬성할까? 정보를 제거하자야 말자야? 말자죠?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제거를 비판하는 사람이죠? 정보 제거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럼 디즈 크리틱스를 굳이 앞문장에 있는 걸로 시키라고 하면 얘로 연결시키면 되죠. some. 정보라는 건 널리 이용 가능해야지. 응? 야, 내가 돈 빌려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빚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실제 빚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현명한 판단, 올바른 판단,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터넷에 정보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 비평가들은 충분히 특히나 뭐를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 야, 만약에 인터넷에 있는 정보 제거하는 결정이 야, 이거 누가 해? 야, 이거 사적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네이버, 구글 이런 애들이 판단하는 거야? 이러한 회사들이 뭐 하는데 검색 엔진 운영하잖아. 그리고 그것은 이 검색 엔진들 있죠. 구글이나 네이버. 야, 이해가 달라. 이익과 손해가 달라. 응? 이해를 갖고 있어. 근데 매우 다른 이해죠. different라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죠. 이 도우즈가 지칭하는 거 두 개 다도 결국엔 뭐야 얘들아? interest죠. interest. 이해 관계 이해. 이익과 손해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라는 건. 제거 결정이라는 것은 사적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사적 회사는 검색 엔진이라는 건 운영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이 검색 엔진이 아니라 얘 프라이빗 컴퍼니로 보는 게 더 적절하겠다. 여튼 넘어갈게. 네이버나 구글 같은 애들이 근데 이해를 갖고 있어. 얘들아, 구글이나 네이버는 이해와 손해가 다르잖아. 누구와 달라? 대중의 이해와는 다르지. 뭐 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어떤 정보가 있어. 정치인이 잘못을 저질렀어? 우리 같은 대중이 생각하는 거랑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을지언정 대기업의 정치와 관련된 검색 엔진들은 어때? 제거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가 다르잖아. 우리와 그들의. 그리고 개인의 이해와도 다른 이해잖아.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뭐 정보죠.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응? 이렇게 동그라미. 정보 보호하는 데서는 어때? 개인은 내 것 지키고 싶죠. 근데 쿠팡 사태 같은 거 자꾸 왜 일어나? 걔네는 달라. 우리 정보가 시덥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꾸만 유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다르다고. 근데 이러한 정보의 제거를 사적 기업에게 맡긴다고?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뭐야? 제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비평가들은 그리고 근데 앞에 내용 이해 못했어도 이 문장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어. 이미 그러한 비평가들이 어떤 비평가들인지 여기에서 설명해 주잖아. 그리고 그들은 뭐 좋아해? 뭐를 선호해? 인터넷이 촉진을 시켜야지. 열린 정보의 흐름을 촉진시켜야지. 이미 여기에서 딱 요약해 주네. 응? 이러한 비평가들은 가끔씩 인보크 불러일으킨답니다. 이미지, 인터넷의 이미지. 뭐로써? as 나오면 보통 명사 as 비하면 그냥 이꼴 비유적 표현이고 인터넷은 스위스 치즈. 인터넷 이꼴 스위스 치즈. 근데 스위스 치즈라는 게 어떤 치즈냐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대. 구멍으로 가득하대. 그럼 얘들아, 일단 이러한 비평가들은 어떠한 비평가라는 걸 알 수 있어? 정보 제거? 어때? 정보 제거? 반대죠. 정보 제거 반대잖아.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비평가들인지 알 수 있잖아. 인터넷, 이 사람들의 관점, 태도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여기에 있잖아. 정보 제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인터넷에 대한 이미지를
구멍으로 가득 찬 스위스 치즈라는 건 결국에 뭐를 비유하는 거야? 인터넷 정보 제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일까? 부정적 이미지일까? 부정적 이미지. 인터넷 정보 제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이거를 의미하는 선지를 찾으면 되는구나.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하니까 이거 여기 적으면 안 돼. 저 여기에 적었네요. 젠장. 이 스위스 치즈 위에 적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죠. 그러면서 뒷문장 읽었더니 미국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장하는 시도 있죠? 이칠 권리를 주장하는 시도라는 게 무엇과 상충할 수 있어? 갈등이 될 수 있어? 주장과? 얘도 이제 덩어리로 외워야 되는 표현. 표현의 자유. 덩어리로 외워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과 상충할 수도 있다. 상업적 표현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정보 제거하는 거? 표현의 자유는 어떡할 건데 두 개의 권리가 상충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심 내용이 뭐야? 제거하지 말자. 제거하지 말자는 내용이거든. 그럼 선택지 얘들아 인터넷 정보 제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지금 스위스 치즈로 표현되고 있잖아. 그럼 한번 1번 봐봐. 이 스위스 치즈라는 건 뭐를 제시하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오버로디드, 과부하가 된 거냐? 관련 없는 내용으로? 아니죠. 인터넷이 과부하됐다는 내용 아니니까 오버로디드 때문에 지어지는 거고. 그 뭐라고 믿는 거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encourage, 부추기다. 불법적 행위를 부추겨. 갑자기 모랄 디케이, 도덕적 타락과? 아니죠. 불법적 활동에 대한 얘기 아니고. 3번 뭐를 암시하냐면 사람들이 be obsessed with 집착하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걸 암시한다. 인터넷에 집착한다. convenience 편리함 때문에. 뭔 소리야? 편리함 때문에 집착한다는 내용 아니고 걱정한다. 정보를 제거하는 게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제거하는 게 그것을 불안전하게 만들까봐 걱정한다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부정적 이미지니까 정보 제거하면 인터넷 불안전해져. 부정적 이미지 맞죠? 4번 주장한다. unregulated 규제되지 않은 정보라는 게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아니죠. 정보가 오히려 정보 제거를 반대하는 거니까 5번도 지어지는 거고. 뭔 말인지 되냐? 이것은 오히려 정보 제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런 근거를 대겠죠. 정보 제거의 반대가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이 야 정보 규제 안 하다가 너 잘못된 정보 퍼지면 어떡할 건데 오히려 반대의 예시잖아. 반대 사례, 반대의 근거잖아. 그러니까 5번은 속어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하고 있니 젠장? 그 다음 요다 모먼트.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쉬워. 답 근거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 일단은 이것도 중간중간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연습도 이러고 있지 말고 There is a practice 연습이 있다. 아니죠. 관행 예전부터 해오던 그러한 행동 관행 요다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 관행이 있는데 너네 요다 알아? 요다? 모르지? 현명한 제다의 마스터야. 스타워즈 영화에서. 그리고 그는 그 요다 얘기하는 거겠죠? 뭐를 표현하냐면 궁극적 지혜, 진실, 인사이트, 통찰력. 부연 설명, 모든 답. 우리가 필요한 모든 답. 이게 하나의 존재. 여기서 하나의 존재가 의미하는 건 뭘까 얘들아? 바로 그 요다죠. 요다 안에 모든 우리가 필요한 지혜가 있다. 원 엔티티는 요다를 의미하는 거야. 응? 나는 믿는데 뭐를 믿냐면은 그 요다의 지혜라는 게 모든 팀에 있다고 믿는답니다. 하지만 어떤 우리 중에 하나에는 있지 않아. 혼자서. 팀 내에는 있을 수 있지만 요다처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끌어내야죠. 모든 사람에게서 그들의 관점을 끌어내야죠. 요다 같은 존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에겐 있지 않아. 팀에는 있어. 모든 사람에게서 관점을 끌어냄으로써 우리는 성취하는 거죠. 가장 최선의 대담한 답변이라는 걸 끌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일단 to begin. 일단 너는 지명할 수 있어. 몇 명의 요다를 지명해. 어떤 미팅이나 그룹 대화에서 여기서 도우는 애들아 하지만이라고 해석하자. 하지만 그것은 특히 유용해. 여기서 하지만은 그리고 강조야. 반전이 아니야. 요다 지정했지. 너네 팀프라는 거야. 거기에서 요다를 지정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너 요다다. 5명이서 팀프라는데 2명을 요다로 지정하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특히나 유용하답니다. 잠재적으로 어렵거나 볼러틀,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서 요다들이 되게 유용해진다. 왜냐면 요다에게 뭐를 줘 얘들아? 그 지정된 요다들에게 명시적 허가를 주는 거야. 어떤 허가야? Raise their hand. 요다들로 지정된 사람들은 손을 들 수 있어. 그 다음에 call a 요다 moment. 요다의 순간이라는 걸 외치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걸 얘기하거나 혹은 뭘로써 역할을 할 수 있어? referee? 심판. 상충하는 관점 사이에서 심판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너는 뭐 할 수 있겠어? 그것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뭐 하는 걸 안전하게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 같은 것을 하는 걸. 요다로 지정된 사람들이 뭔가 아니다 싶을 때 손들고 바른 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다 모먼트를 부르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걸까? 결국엔 신호를 보내는 거다. 어떤 신호냐면은 정직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개입이라는 게 요구된다는 신호. 도대체 답근거를 어디에다가 쳐야 되느냐가 질문이거든. 정직해야 돼. 어려운 걸 얘기해. 그 다음에 명확한 개입이 필요해. 명확한 개입, 심판으로서 역할하는 거야. 심판으로서 역할하는 거야. 개입하는 거야. 어려운 걸 얘기해야 돼. 정직해. 명확한 개입이 요구되는 거야. 심판 역할을 하는 거야. 심판은 뭐 하는 사람이야? 두 팀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가름하는 사람이잖아. 상충하는 관점이라고까지 얘기하네. 두 팀이 다툴 때 심판이 정해주잖아. 그쵸? 명확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 그냥 답근거는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근거를 고르면 되는구나. 그 다음 이거 두 덩어리로 나누라고 했는데 애들 어디에서 나누면 되냐 명확하게. 어떤 연결어가 들어있는 문장? by contrast. 혹시 이 by contrast 사이로 가장 자서전을 쓴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쓸 때 방식이 2가지래. 이거는 다 해석 안 하고 넘어간다. 이거 2명만 알면 돼. 신입생 해석하는 방법. by ing 뭐뭐 함으로써 in ing 뭐뭐 할 때 뭐뭐 하는데. 얘들아 인생을 쓸 때 삶의 화자와 바이오그래퍼 그 전기 작가는 다른 종류의 증거에 이제 인게이지 참여를 한대. 라이프 나레이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쓰는 거고 전기 작가는 남의 인생을 써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문맥상. 얘들아 그 다른 종류의 증거라고 하는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그 사람의 기억이잖아. 근데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 화면 봐봐.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바이오그래퍼가 하는 방식이랑 라이프 나레이터가 하는 방식으로 나눠지잖아. 얘들아 전기 작가 있잖아. 전기 남의 인생을 써주는 사람. 스스로 쓰면 자서전 이렇게 되는 건데 바이오그래퍼 전기 작가들은 기억력에 의존을 해 안 해? 해 안 해? 안 해. 극소수의 전기 작가들이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기억을 사용한다. 그들의 서브젝트, 대상에 있어서. 여기서 few는 극소수 혹은 거의 모모 않는.
동사를 부정으로 해야 되거든? 얘들아, 전기 작가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그들의 개인적인 기억을 그들의 대상에 대한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야. 남의 인생을 대신 써주는 전기 작가 같은 경우에는, 혹은 극소수의 전기 작가들만이 그들의 개인적인 기억을 사용한다는 건 극소수니까는 역시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랑 일치한다. 부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면 few를 그냥 극소수라고 해석해도 의미가 맞는다고 얘기하는 건데, in contrast를 사이로 대조되는 내용만 써볼 거야. 이 뒤에서 내 인생 내가 쓰는 생애 화자, 이런 사람들은 주된 원천이 뭐야? 글을 쓰는 데 있어서 Personal memories are the primary archival source. 개인적인 기억이라는 게 주된 archival, 기록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조되네. 대신 써주는 사람은 기억력에 의지를 안 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쓰는 사람은 기억력에 많이 의지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되냐? 그게 답이 1번이죠. 개인적인 기억의 역할, 다른 유형의 인생 말하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쓰면 기억에 의존 안 하고 내가 내 인생 쓰면 기억이 주된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이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쵸? Such rapidly advancing technology. 일단 amidst, 얘가 어몽이랑은 다른데 뭐뭐 속에서, 뭐뭐 사이에서. 일단 전치사라서 뒤에 추상적 상황이나 배경이 나와. 어몽은 구체적인 사람들이 나오잖아. 뒤에 추상적 배경이나 상황이 나와. amidst. 근데 search라고 하면은 항상 앞문장에서 나온 표현, 그런 거 지칭할 때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보이지? 확대가 안 돼. 이거 보여? 강조 표현. Such a beautiful day.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 강조 표현이야. 앞에서 무언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발전이 빠르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거든. 그렇게나 빠른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으니까 빠름을 강조하는 표현이야. 그렇게나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에서 혁신적이고, 그리고 publicly,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AI 기반의 도구랑 능력이라는 것은 prompted, 뭐를 촉진시키냐면 reconceptualization, 재개념화. GPT 안 쓰는 친구 없죠 요즘? 수행평가할 때 기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때? 다시 한번 개념을 세워야 되지 않냐? 뭐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있어서 유지할 때 학문적 integrity, 진실성이라는 걸,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거든. 진실성, 온전함. 응? AI 사용 안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학문적 온전함이나 진실성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지문이죠. 그래서 답근 거 여기로 골랐죠. 이 부분이잖아. reconceptualization, 이 부분. 얘들아, 요거잖아. redefining이 여기에서는 reconceptualization이잖아. 이거잖아, 이거. 다시 정리해봐야 되지 않아? 응?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성, 학문적 정직함을 재정의할 필요성, AI 시대에서. 그래서 여기 이 뒷부분만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 학생들이랑 lecturer, 교수나 강사 같은, 나 같은 사람들, 강사 혹은 교수, 대학에서 이제 강사하는 사람들, 학생이나 교수들이 이러한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항해한다는 게 바다 나가가지고 길 찾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걸 항해한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 그 어려움이 있잖아.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냐면 harmonize A with B, A와 B를 조화시키다.
현시가 갑이야. 이거 기억나? in ing 또 나왔네. 내가 해석이 잘 안 된다. in ing를 외우자. 어려움이 어디에 있냐면 원칙을 조화시키는 데에 조화시킬 때 있다는 거야. 정직함이나 fairness, 공정함, 책임감을 이런 것에 대한 원칙과 기회를 조화시키는 거죠. AI에 의해서 제시되는. 정직함이나 공정함도 중요한데 AI도 사용해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학문적 정직함이라는 게 내가 100% 쓰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다 하나하나 타이핑해서 쓰는 게 정직함이 이제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학문적 정직함이 무엇인지. 그러한 aspiration, 염원이라는 게 lead to, 이끌다라고 하지 말고 이어지다, 야기하다. 그러한 염원이라는 건 무엇으로 이어져? 그쵸? 다양한, a range of, 다양한 접근법. 접근법이라는 게 straddle, 아우르는 거죠. both A and B를. 실용적이고 제한된 사용, AI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컨텐츠, 내용에 실용적으로 사용도 해야 되지만 무작정 사용하면 안 돼. 제한도 필요해. 이걸 아우르는 그러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염원이라는 거는 뭐라고 썼니? 하늘이? 어떠한 염원을 얘기하는 걸까? 앞문장에서 유추하건대. AI로 제한된 기회와 정직함과 책임감과 원칙의 조화를 이루는 그쵸? 결국에 AI를 사용할 때 원칙도 지키면서 활용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앞문장에서 유추하건대 원칙을 지키면서 AI를 활용하는 것. 됩니까? 돼요? 화장